초기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회계가 필요하다. 뭔가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별 생각 없다 보면은 세금을 뭐 왕창 낸다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불이탈을 맞게 된다. 사업계획서 안에 재무계획을 작성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회계의 중요성이 이제 두드러지는 거죠. 두 번째, 금융권 대출인데요. 금융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달 기관이에요. 담보도 없고 네, 뭐 맞습니다. 부동산도 없고 뭐 네. 아무것도 없는데. 네, 담보가 없기 때문에 뭐 실적을 바탕으로 뭐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금융권 대출은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등과 같은 재무 건전성을 검토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발생 여부, 뭐 당기 순이익 이런 이제 성장성 지표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회사의 원금 상환 회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데 야, 그럼 금융권 대출을 사실 받을 정도면 그냥 뭐 딴 데서 투자 많이 할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먼저 첫 번째 회사의 유보자금. 회사 잉여금이 많으면 그걸로 재투자하고 그 다음에 대출은 내가 이자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네네. 그 창출된 잉여금을 나눠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로 하고 대출이 어려우면 그 다음 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은 어렵지만 스타트업은 뭐가 있어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이러한 특화된 데가 있죠. 특화된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서 대출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는 현실적으로 보증서를 통한 대출이고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엔 회사의 아까 말씀드린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이러한 재무지표를 보는 거다.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재무지표를 가지고 금융권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할 때 회계가 뭐가 중요하겠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회계를 잘 이행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잘 마쳤으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야 될 신고 납부 의무는 다 이행한 거예요. 즉 내가 세금을 밀린다거나 사대보험을 다 온전하게 뭐 납부했다, 밀리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확인하는 증명서가 바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대보험 완납증명서예요. 그게 그 조건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지킨 기업한테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의도로 보면 될까요? 네.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금을 활용할 거냐? 이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네, 말이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사가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신고 기한 자체를 모르거나 까먹거나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한 다음에 납부서를 줬는데도 놓쳤어요. 11시 반 지났는데 인터넷 뱅킹 이체가 안 돼요. 회계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음날 지원 사업이 마감이야. 지원하려고 하는데 완납증명서가 뭐 안 나와. 그렇죠. 꼭 그런 경우 있어요. 꼭 막판에 이게 기간이 널널해도 미루다 보면 꼭 마지막에 그거를 하게 되거든요. 미리미리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런 일이 이제 막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원 사업 할 때 기본적으로 완납증명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R&D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할 때 특히 이렇게 완전 자본 잠식 여부를 체크하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이거는 제 고객의 사례예요. 예를 들어 회사가 R&D 연구개발 기업이에요. 연구개발 기업이어서 적정한 R&D 활동을 하려고 지원 사업을 지원한 거죠. 이 지원 사업은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거다. 딱 최적의 사업이다. 이건 무조건 된다. 이런 상태로 서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요청 서류에 자본 잠식이 완전 자본 잠식이면 지원 배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그런 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물어본 거죠, 대표님이. 아니요, 저희 회사 완전 자본 잠식이에요, 회계사님. 그런데요?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만 들으면 완전 자본 잠식은 완전 망하기 뭔가 일보 직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혀 약간 인지 못할 정도면은 그냥 돌아갔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회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데 회계적으로 숫자는 엉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회계를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사실은. 사실 관리를 안 했다기보다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어느 대표님은 일부러 그렇게 두는 분도 계세요. 또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니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이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운영이 그렇죠. 돼? 뭔가 다 이렇게 먹힌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러면 이게 누구 돈으로 운영되냐? 그 회사의 대표이사 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본금은 이미 다 까먹었어. 그래도 직원 월급은 줘야 되고 사무실은 유지해야 되면 임대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그 돈으로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비 쓰는 겁니다. 근데 약간 개인 사업 느낌으로 운영하셨던 분은 그게 자본장식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네네네. 내 돈을 계속 넣었다 회사 네네. 운영을 네네네. 위해서 네네. 회사가 올라가는 단계고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개발 단계니까. 맞습니다. 근데 큰 법인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작은 회사는 뭐 1인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1인 법인, 뭐 자본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거 금방이잖아요. 시간 지나면은 그러면 나는 돈 필요하네? 그럼 회사 돈 계속 내 개인 자금으로 넣어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넣는다고요. 그런데 장부적으로는 뭐다? 그게 회사 회계장부로는 부채거든요. 부채. 그렇네요.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는 쌓여지는데 자본금은 이미 다 까먹어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 보면 계속 돈 빌려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부채를 자본 전환하면 부채가 사라지고 자본이 늘기 때문에 완전 자본 잠식이 안 돼요. 그냥 일부러 두는 분도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내가 돈 벌면 그냥 쉽게 다시 상환하려고. 자기가 돈을 쉽게 빼가려고 그러면 하는데 이렇게 자본으로 증자하면 돈 빼가는 게 어렵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빌린 돈을 만들어 놓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네. 가져가려고. 예, 자본 전환을 했다면 배당이라든지 급여 상승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수반되다 보니까 대표님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내부 경영 관리 측면에서도 되게 숫자가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 버텨야 될 시기와 그거에 해당되는 자금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 버텨야 될 그 시기에 내가 얼마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돈을 막 쓰다 보면 투자금 지금 당장 10억 들어왔다고 보통 당일날은 파티하거든요. 전체 회식해요. 한 10억, 20억 찍히면 우선 한시름 났다. 그 다음부터 돈을 분별 없이 막 쓰면은 이거 금방이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다음 투자 라운드는 1년 뒤, 1년 반 뒤인데 왜냐면 1년 반 뒤에 사업적 성과가 나올 거니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상승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다음 라운드에 적절한 규모로 투자를 받는 건데 내가 막 무분별하게 지출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소진되거든요, 자금이. 그러면 다음 투자 라운드가 오기 전에 빨리 현금이 소진되면 나는 브릿지로 대출을 원한다거나 개인 투자 조합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긴 하는데 그럼 이미 본인이 생각했던 밸류가 틀어지면서 희석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회사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자금을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고 그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번 레이트 리포팅이라는 겁니다. 캐시가 얼마나 소진되는지 버닝 타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캐시 버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돈을 번 게 아니고 그렇죠. 태우는 거죠. 돈을 태워가면서 회사의 사업적 성과를 이제 계속 만드는 거죠. 이게 스타트업의 미션이니까. 그래서 그 돈을 변동비와 고정비 성격별로 활동별로 구분해서 얼마의 돈이 매달 지출되고 있고 내가 남은 유효자금은 얼마에서 몇 개월이 남았는데 이 개월수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변동비 고정비 중에 어떤 항목들을 저격하고 지출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회계라는 게 어떤 완전 전반에 다 걸쳐가지고 우리 스케줄러 우리가 뭐 어떤 업무를 하거나 프로젝트 할 때도 다 스케줄을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잖아요. 완전 그런 어떤 타임 테이블하고 다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는 하지만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으실 거예요. 또 초기 스타트업이 하실 것도 많은데 이런 회계가 자금 조달, 그다음에 자금 조달 이후의 활동들에서도 많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날부터. 네, 그래서 이 회계의 중요성, 뭐 어떻게 보면 첫 시간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지난 다음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한 다음에 좀 있게 얘기해 드려서. 자, 저희는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